네, 그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이 보수 언론,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는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예, 제가 방금 얘기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 네. 관련해서 뭐 비판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믹스 이 정책은 예, 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정부도 그렇게 이어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대통령의 발언,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이 대통령님의 이 발언을 예,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세를 취한 것인데요. 네, 뭐 야당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 언론도 그 이 말씀에 대해서 보도한 제목을 보면 예, 탈원전 강조하던 문 대통령 주력 활용 돌변한 까닭은 뭐 예. 그다음에 돌변이요? 이제 와서 예. 원전이 주력이라니 문재인 대통령 말 바꾸기. 그다음에 뭐 탈핵 시대로 가겠다 하더니 이제는 뭐 조속 가동하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전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 이런 보도들이거든요. 예. 아하.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 주력 예. 기저 전원이라는 말에 언론과 야당이 주목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서 기저 전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력이라는 것에 방점을 언론과 야당은 찍고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주력 기저 전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대에도 가동되는 발전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예. 불시 사고나 또는 계획 예방 정비가 없는 경우 24시간 가동되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개통 운영상에 석탄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가동되는 발전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 기저 전원이라는 말, 이 예, 말보다는 주력이라는 말에 주목이 딱 가가지고 어. 원전을 2084년까지 저희는 60년 동안 원전 비율을 서서히 줄여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줄여간다고 해놓고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주력이라니라고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고 기사를 쓰거나 야당이 논평을 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건 대표적으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신고리 5, 6호기 이게 수명을 타는 2084년 네. 이때 탈원전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계획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저는 이 원전 문제, 이것이 이제 우리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데 이건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 후손들이 미래를 생각할 때는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정책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오해가 있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으로 이 원전을 어떤 그 선과 악에서 악으로 보고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없애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2084년까지 60년 동안 이 원전의 비율을 서서히 줄여가고 그리고 그 줄어간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그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한다는 원칙 그리고 노후 원전 수명이 끝났으면 그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는 원칙 네. 그리고 대형 신규 원전은 새로 짓지 않는다는 원칙 이렇게 해서 줄여가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유럽 같은 나라들은요. 이 원전을 이렇게 제로화 추진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 독일은 2022년까지, 벨기에 2025년, 스위스 2034년, 스웨덴 2035년까지 이렇게 급격한 목표로 원전을 다 줄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2084년까지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급격하게 없애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현재 임기 안에도 원전이 4기나 새로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가 새로 건설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을 연도별로 대체로 보더라도요. 우리가 2030년까지 현재 예. 24기인데 원전이 2030년에도 18기가 운영이 되고요. 예. 2040년에도 14기. 심지어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2050년에도 9기가 유지가 되고요. 예. 탄소 중립 과정에서도 원전은 이렇게 일정한 역할을 계속 중요하게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요한 정책이 굉장히 정치화되고 이념화되어서 지금 이렇게 국민께 오해가 되도록 하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야당에서 이렇게 뭐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 비판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또 뭐 대선 개입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청와대는 정치 개입, 선거 네. 개입 금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천명했고 정확히 지키고 있고요. 예. 다만 뭐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을 좀 수용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리 선거라고 해도 넘어야 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정반대로 왜곡해서 예를 들어 비판한다거나 예. 뭐 성과를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깎아내리는 건 뭐 인내하겠습니다만 네. 완전히 그냥 뭐 폄훼해버린다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왜곡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선거 중립한다고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는 것이 선거 중립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를 정확하게 바로잡아서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정확한 선거 중립이고 정치 중립의 의미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웬만한 것은 수용하고 인내를 하지만 정말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에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을 따박따박 드리는 것이죠. 예. 저희가 왜 대선에 왜 개입을 합니까? 청와대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자, 이런 비판도 어떤지요? 주로 환경단체 쪽에서 하는 얘기였는데 네. 뭐 국내에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탈원전을 추진하는데 해외에는 또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거 이건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거든요. 아유, 예, 그것도 좀 정확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세계 각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너지 믹스 정책을 각국의 정책 환경 또 사정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다 비율도 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줄여나가는 목표 연도도 정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왜 우리가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냐면 예. 우리나라는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정말 너무 심각한 밀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원전 10기 이상을 보유한 나라들, 보유국 네. 원전 밀집도를 보면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예. 면적 1제곱킬로미터당 용량을 밀집도로 따진 수치가 있는데요. 예. 한국이 0.2322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프랑스인데 0.0953인데 예. 그거보다 두세 배, 2위보다도 두세 배가 높아요. 4위 영국이 0.0322인데 이거보다 7배나 8배 높습니다. 예. 자,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본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는데 반경 30km 이내에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전 반경 30km 한번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밀집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더구나 그런 원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우리는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인 줄 알고 오래 살아왔는데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을 통해서 안전하지 않다. 그 지진이 불안정한 그 위에 이 밀집한 원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마지막 하나는 사용 후 해결료 문제 포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원전은 계속 가동하라고 하면서 핵연료, 이 사용 후 핵연료가 지금 거의 월성 중수로 97.5%, 고리 경수로 75.5% 포화 상태고 2030년 가까이 가면 전부 다 차는데 예. 그런데 이 사용 후 핵연료 이런 것은 고준위 같은 경우는 막 10만 년이 지나야 위험이 사라진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도 지금 이 매립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원전 부진에 임시로 지금 저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원전을 쓰자고 하면 이 사용 후 핵연료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도 함께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인데 원전 기술을 우리가 원전을 해외에 이제 수출하는 것은 경제적 국익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출하는 나라는 이런 지진의 위험이나 밀집도나 이런 위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자체 정책 환경을 가지고 그 나라가 예.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의 우수한 기술을 수출하고 경제적 이익을 갖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3.1절 기념사에서 네. 발언하신 거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거하며 패권적 국제 질서를 거부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뭐 비판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예. 아마 지금 세계 정세가 3.1운동 기념 일을 즈음해서 한 100여 년 전을 돌아보면 예.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한반도와 동북아의 사정이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중 패권의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급망의 어떤 갈등들 이런 것 때문에 네. 자국 보호주의가 심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늘 평화를 지향하면서도 힘이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일관된 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런 세계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더구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더구나 아주 신냉전 질서까지 점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즈음에 대통령은 당연히 그걸 강조하시는 것이고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는 말로만 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 이제 우리는 100년 전의 그 당시와는 다르게 이미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경제 무역에서 그렇고 군사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계 6대 종합 군사력 6대 강국이 되었다고 대통령은 이미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지만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함께 곁들여서 국민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러시아에 대한 그 국제 제재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동참하는 이 문제 이게 스위프트라고 하죠. 국제금융통신망이죠. 이거 배제 이게 지금 참여를 우리 결정한 거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머뭇대다 러시아 제재에 우리만 빠졌다. 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에게 뭐 피해를 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요. 예. 이것도 역시 좀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딱 한 24일 즉시 저희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제가 직접 국민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그리고 우리도 즉각 동참한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고를 드렸고 예. 그리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한국만 빠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지 예. 그건 뭐 납득이 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어제 밤에도 예. 우리 산업자원부와 미국의 상무부 국장급 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또 조율을 했고요. 예. 홍상규수 본부장이 바로 방미를 하면서 조율을 하게 돼 있고요. 어제 그리고 우리 기재부 1차관이 미국 재무부의 부장관과 2월 28일 날 오전 9시 현지 시간입니다. 예. 면담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발표한 것이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예. 금융거래 중단을 한국 정부도 한다라고 그렇게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를 발표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이후에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서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을 결정을 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조치를 지지하고 향후 EU가 예. 제재 조치를 구체화할 때 즉시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도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 그런 인도적 지원도 즉시 강구하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 하자마자 바로 우리 정부가 $10,000,000를 즉시 지원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공식 발표를 이미 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동참하고 함께 손발을 맞추어서 해나가면서 다만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 또 러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 이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여러 가지 채널을 면밀하게 가동하고 모니터링하면서 그것들을 지원해 나가는 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수위에 여러 가지 분야의 이런 국제 제재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뭐 통화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현재는 뭐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예. 뭐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이제 유럽에서 일어난 것이니까요. 네. 뭐 그런 그쪽의 나라들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쭉 정해져서 통화도 하실 거고요. 네네. 아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실무 협상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저 발언 가운데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였다. 뭐 이 네.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뭐 김영삼 정부를 왜 패싱하냐 이렇게 비판하는데요. 예. 예. 아마 뭐 저는 그 야당의 그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예. 그 대통령님 3.1절 기념사의 그 문맥을 보면 위대한 문화의 힘을 말씀하시면서 김대중 정부가 그 일본에도 또 세계에 과감하게 우리 문화의 어떤 문호를 개방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네네.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로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그 앞에 있는 87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예. 당연히 민주주의 정부죠. 예. 그러나 내용적으로 실질적 증진이 있었던 기보다는 어떤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였지만 예. 내용적으로는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예. 아주 진전된 민주주의 예. 국가라고 주장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 국제사회에서 자신 있게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문화를 개방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석님 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